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뉴욕의 컬럼버스 데이 퍼레이드가 오늘 다시 개최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실에서 주 뉴욕 초영사관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가 있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 내년도 자녀 세금 크레딧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맨하탄의 한 애플 공식 매장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 고객이 휘두른 칼에 매장 경비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가오는 제20대 한국 대선에 재외국민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대선 참여 운동 본부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KBTV 주최로 열린 뮤직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K-팝의 열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전파하는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1일 컬럼버스 데이를 맞아 뉴욕시 퍼레이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현장에 김세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시 콜럼버스의 날 퍼레이드는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됐지만 올해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제77회를 맞는 콜럼버스 퍼레이드 행사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10월의 둘째 월요일인 콜럼버스 데이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미주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콜럼버스 헤리티지 연합의 의장인 안젤라 비볼로, SNL 배우 연기자 연합의 조 피스코포, 이탈리안 아메리칸 연합의 대표 등은 지난주 콜럼버스 데이 퍼레이드 행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팬데믹 이후 처음 맞는 퍼레이드 행사에 많은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돼 맨해튼 44번가에서 72번가 5번째 애비뉴 퍼레이드 경로까지 행진이 이어졌고 그랜드 마샬로, 파스쿠치 등을 포함해 수십 명의 밴드들이 행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주최 측인 비볼로 관계자는 우리는 9.11의 20주년을 인정하고 우리 중 누구도 몇 년 전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뉴욕 시민으로서 또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재결합시키는 수단으로 콜럼버스 데이 퍼레이드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콜럼버스 데이에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표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기념하는 것을 두고 서양의 식민주의, 원주민 학살 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고문을 통해 그동안 미국의 정책은 조직적으로 수세대에 걸쳐 원주민을 동화시키고 그 문화를 없애려고 했다고 비판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유럽 탐험가들이 부족 국가들과 원주민 사회에 끼친 해악과 폭정의 역사를 인지한다면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지 않도록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로서 위대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2021년 주 뉴욕 초영사관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한 공관의 활동을 비롯해 주 필라델피아 출장소 개소를 통한 업무 성과, 최근 대학 연구기관에서의 총영사 연설 실적 저조 요인, 위안부 기린비, 소녀상 관리 현황, 관할 지역 한인 정치 진출 현황 및 공관 대응 방향, 한국과 뉴욕주, 또 한국과 뉴저지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체결 추진 현황 및 노력 등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최대 쟁점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6회 UN 총회 기자연설에서 국제사회에 제안한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이행이 없는 종전선언은 설득력이 없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곧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정작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태영호 의원도 나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 연설에서는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제안했었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이 순서를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니 둘을 연계시키지 말라는 북한 측의 반발로 무산됐었는데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야당의 비판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전 연설과 이번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일축시켰습니다. 조현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도 이에 대해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는 한편 북한이 내건 선결 조건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사는 내년에 유엔 정규 예산의 회원국 분담률을 검토할 때 한국이 9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정규 예산은 회원국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마련되고 각국의 분담률은 3년마다 각국의 국민소득, 외채 등 객관적 경제지표에 근거해 산정되는데 조 대사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 정규 예산 11회, 평화 유지 활동 예산 12회, 주요 재정 기여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규모가 10위권 내 2개국보다 커졌기 때문에 분담률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이에 조 대사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만큼 유엔 사무국에 한국인 고위직이 많이 진출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자녀가 있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 최대 $1,800에 달하는 내년도 자녀 세금 크레딧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률 지원단체인 전국소비자법 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900만 명이 학자금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이 중 절반가량이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CTC 대상자 450만 명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못해 세금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9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돼 연방정부로부터 월급, 소셜연금, 세금 환급금이 차압되며 강제 추심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재정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3차 경기부양법 ARP를 통해 2021년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간 6세에서 17세 자녀를 둔 대출자는 월 $250, 6세 미만은 월 $300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남은 절반은 내년 2021 회계년도 세금 보고 때 청구해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경기부양법 내용에 따르면 올해 매달 지급되는 절반의 선지급분에 대해서는 학자금 연체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차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받을 절반의 세금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년 세금 보고 전까지 학자금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은 50%의 CTC를 연방정부나 융자기업이 중간에 차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이행이 어려운 부모에게 CTC 추가 지급분은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큰 부분인데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일부 비영리 단체는 연방의회의 차압으로부터 CTC 선지급금 전액을 보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뉴욕의 한 애플 매장에서 고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 경비원이 흉기에 찔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세연 기자입니다. 8일 저녁 6시 30분경 뉴욕 맨해튼 첼시의 한 애플 공식 스토어에서 37세 경비원과 한 남성 고객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원이 매장에 입장하려던 남성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남성이 이에 항의하면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경비원의 등과 이마, 왼팔 등을 찌르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목격자인 로베르토 몬티첼로 씨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 직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서로를 밀치며 매장을 빠져나갔다며 피해자인 경비원은 매우 체격이 큰 남성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실려 나왔을 때 2명의 구급대원과 5-6명의 경찰들이 그 뒤를 따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37세 남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인근 지하철역을 통해 달아났으며 경찰은 키 168cm 정도의 20대 흑인 남성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14번가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으며 현장에서 무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한국의 20대 대선을 앞두고 재외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뉴욕 대선 참여 운동 본부가 지난 1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뉴욕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 본부 관계자들은 10일 뉴욕시 더거스턴 골프장 내에 있는 연회장 더거스 매너에서 20대 대선 참여 운동 본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준하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 본부 총괄 본부장, 이에스터 뉴욕 본부장 등과 워싱턴, 버스턴 지역 본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치색과 지역색 등을 탈피하고 미주 동포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심없이 봉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발대식은 뉴욕뿐만 아니라 시카고, 댈러스, 워싱턴, LA, 캐나다 등 북미 지역 17개 본부가 지역별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강준하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20대 대선 참여 운동 본부의 활동 목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주 동포의 투표율을 높여 한국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의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선 참여 운동에는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출신 지역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석해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일단 현재 투표 제도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난 19대와 같은 22만 명에서 크게 증가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편 투표제와 같은 획기적인 방법이 해외 유권자들에게 허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245만 명 제 유권자 중에 100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북미 지역 전체 주요 도시에서 오늘부터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투표에 참여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동포들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대선 참여 운동 본부는 우선 재외 국민의 유권자 등록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재외 선거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 국민 선거는 2월 23일에서 28일까지 뉴욕 초영사관과 각 주별 지정 투표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 국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등 단체장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 단체 결성, 인쇄물 배부 등은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대선 참여 운동 본부는 재외 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토요일 KBTV 주최로 뉴저지 추석 잔치에서 열린 K-팝 콘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폭발적인 기량을 뽐내준 참가자들이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어 다시 한번 우리 K-팝의 열풍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이와 장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참가한 22명의 K-팝 콘테스트 및 동포 노래자랑 참가자들의 노래는 흥이 많은 우리 민족 명절 축제의 묘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덕분에 잔치 분위기는 종일 그야말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K-팝과 동포 노래자랑 두 부문 모두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KBTV 이창훈 부서장은 본 행사에 앞서 개국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주최하게 됐는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시청자들을 비롯해
타주에서 온 많은 주민분들과 직접 만나니 너무 반갑고 좋다며 KBTV는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뉴스를 보도하며 항상 제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행사에 자리한 모든 행사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예선 전부터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참가자들이 줄줄이 등장해 기대감을 높여온 이번 KBTV 뮤직 콘테스트는 먼저 10명의 K-팝 콘테스트 무대를 시작으로 펼쳐졌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고등학교의 댄스클럽 PPHS팀이 인기상에 이름을 올렸고 7명의 멤버로 이뤄진 로얄 댄스팀이 동상으로 상금 500불을, 각 멤버들의 개성이 돋보였던 캔 댄스크루가 은상으로 700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리드미컬한 멜로디에 나로 바꾸자를 선곡한 이호섭 군은 금상을 수상해 상금 1000불을 획득했습니다. 예선에서부터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던 고명빈 학생은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선곡을 통해 시원한 고음을 선보여 대한항공 한국행 왕복 티켓이라는 대상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동포 노래자랑 무대에서는 레이첼 유라는 참가자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로 앞 참가자들이 대개 신나는 선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예은의 홍연을 선곡한 레이첼 씨는 특유의 청아한 음색으로 순식간에 현장 공기를 바꾸고 주목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며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탄탄하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김진호의 가족 사진을 부른 유효승 씨가 극찬 속에 금상을 수상했고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을 선곡해 뛰어난 고음을 선보인 양희천 씨가 은상을, 워싱턴주에서 참가한 최단비 씨가 이선희의 인연을 불러 동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특별 부문으로는 의상상에는 김애지 씨가, 또 장려상에는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를 힘차게 불러주신 박명화 씨가 장식했습니다. 이번 KBTV가 첫 주최한 뮤직 콘테스트는 2021 뉴저지 추석 잔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본 행사 앞 일정에 빼곡히 준비된 각종 행사들로 인해 시작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과 그에 호응하는 주민들은 늦은 시간까지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김치를 전부 체험했죠. 그리고 컨그레스맨 데리고 와서 제가 직접 만드는 걸 같이 했고 또 거버너도 그걸 찍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금 세계 제일 유명한 그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도 드라마로 보던 것을 오늘 직접 체험하게 해주니까 우리가요 하루 딱 어나운스 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그런데 하루 만에 120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전부 저 줄을 서 사람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옆에 계시지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대체로 대박이라 그래, 대박. 대체적으로 이번 추석 잔치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한인 사회의 분위기를 다시 되살리는 데 큰 몫을 하며 특히 세대 간의 호흡이 맞물리고 화합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본 프로그램 녹화본은 KBTV 채널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주말 시청이 가능하며 KB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전파하는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이 지난 9일 브롱스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대학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 행사로 열린 대회에는 존 뉴 뉴욕주 상원의원,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 유진 매튜 뉴욕시 의원 등 정치인과 태권도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올해 대회는 각종 국제 대회에 출전 경험 있는 유단자들이 품새와 겨루기 등의 기술을 겨루는 월드 클래스 경기로 진행했습니다. 미 동부 30개 도장에서 출전한 400여 명 선수들은 각 체급별로 상대 선수와 기를 겨루며 한판 승부 싸움을 벌였으며 주최 측은 입상자들에게 금, 은, 동메달 등을 수여했습니다. 박연환 대회장은 올해 뉴욕 오픈 대회는 태권도 경기뿐만 아니라 K-푸드로 포함한 한국 문화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잔치의 마당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올리 뉴욕 오픈만이 시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범님들의 호응이 있었고 문화축제, 음식축제,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많은 한국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뉴욕 오픈은 한국을 위해서, 한국 방문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식세계화 협의회에서 대형 가마솥에 200여 명분의 비빔밥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제공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밖에 AT센터에서 후원하는 한국 음식 맛보기, 부채춤, 사물놀이 등 한국 문화 공연 등 풍부한 먹거리와 볼거리도 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AT센터, 뉴욕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등이 지원했습니다. 한편 올해 87세인 하세종 뉴욕 오픈 고문은 행사장에서 지난 10년 이상 수련해온 태권도 기술을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뉴욕 오픈 행사 수익금은 연말에 개최될 태권도인의 밤 행사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추첨 영주권 수속 지연으로 영주권 당첨자 2만 명이 연방 국무부와 백악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주권 추첨에 당첨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활한 수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정상적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매해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연간 5만 5천 개의 영주권을 발급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자 발급 업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제때 비자를 받지 못하고 취소되는 당첨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9월 말 만료된 2021 회계년도에 할당된 비자 쿼터의 4분의 1만 소진된 상황으로 연방법원이 지난해 국무부에 내년도 추첨 영주권 비자로 9천 개를 예비할 것을 명령했으나 올해 당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 신분을 이유로 신고하겠다는 위협으로부터 서류 미비 이민자를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애나 카플란 주 상원의원과 미셸 솔라게스 주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서류 미비자를 사법당국이나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협박할 경우 갈취나 강압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버지니아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백신 의무화와 관련해 연방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 세 종류의 백신만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는 노벨 경제학과 실증적 경제학 연구 방법론 발전에 기여한 데이비드 카드, 조슈아 앵글리스트, 휘도 인번스 등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노동시장에 대해 사회 통념을 깨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실제 상황을 활용해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자연 실험으로 경제학 연구에 기여해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드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재직 중으로 주로 최저임금과 이민,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에 있는 식당을 활용한 연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앵그리스트는 매사추세츠대에, 네덜란드계 미국인인 인번스는 스탠퍼드대에 재직 중으로 이들은 자연 실험을 통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연구해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